봅시다. 第一课 일과 想到才能做到. 생각이 있어야 비로소 해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法国一位年轻人 프랑스에 한 젊은 사람이 있었다. 年轻 년이 살아온 횟수가 가벼우니까 젊은 사람이란 뜻이 된 거죠. 프랑스의 한 젊은 사람이 很穷很苦 아주 빈궁하고 아주 고생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제 중국어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야 되는데 혹시 아직도 영어가 떠오르게 되면 야 이거 왜 비동사가 없이 그냥 형용사로 끝났어? 이렇게 얘기되겠어요. 중국어는 수로가 있어서 즉 동사가 있어서 문장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형용사 수로문, 동사 수로문, 심지어는 명사 수로문도 있어요. 그냥 명사로 끝났는데 그게 완전한 문장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가 좀 단순한 맛이 있죠. 프랑스의 한 젊은이가 아주 가난하고 사는 게 고생스러웠습니다. 后来 나중에 이후에 타이 여기에 이가 나오면 당연히 뭐가 생각나겠어요? 이워 이외에 나는 뭐뭐라고 여긴다 이런 단어가 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가 동사가 아니었어요. 개사였어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그는 무엇으로써 써 이자죠 이거 한자 훈을 달면 그는 토이샤오 판매하는 거예요. 그렇죠? 토이는 뭘 민다. 그러니까 판촉, 판매, 마케팅 이런 뜻이네요. 판매함으로써 판매를 한다라는 동사니까는 목적어가 필요하겠네요. 목적어가 바로 뒤에 이어져야 되는 거죠. 装饰肖像画 아하 装饰 우리 발음으로 읽으면 뭐예요? 장식하다. 인테리어. 그죠? 인테리어 샤오샹화 이것도 우리말로 읽으면 돼요. 발음을 초상화. 인테리어 초상화를 판매함으로써 치자 자기 집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난했지만 자기가 마케팅 인테리어 초상화를 통해서 유럽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좀 귀족들 보면 방 안에 큰 초상화가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뭐 사진으로 대체했을지 모르지만 전통이죠. 자기 집안에 선조들 그 초상화로 그려놓는 거. 그거 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在不到10年的时间里 10년도 不到 되지 않은 시간에 迅速 선생님 이상해요. XUNSU인데 선생님이 지금 발음을 하실 때 앞에 있는 U하고 뒤에 있는 U하고 다른데요? 선생님이 순수라고 발음 안 했어요. 쉰수라고 했어요. 왜 이래요? 왜 선생님이 윈, 우 이렇게 발음을 둘로 나눴어요? 왜 그런 거예요? 유나영 보이네. 왜 그래요? 왜 똑같은 유인데 하나는 위로 했고 하나는 우로 했어요? XU가 붙으면 수가 아니라 쉬 발음이 돼서 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원칙이 있지? 1학년 때 이제 병원 배울 때 다 설명 들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니 맛있는 걸 맛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 맛이 나냐라고 물어보시면 어찌하오리 대장금인가요? 자, 쉰할 때 X 뒤에 있는 거는 U가 아니라 사실은 그 위에 사성 성조 표기 바로 한 위에 나는 보여요. 점이 두 개가 찍혀 있어요. umlaut라고 하죠. 독일어 같은 데 나오는 점 두 개. umlaut. 그 umlaut가 있는 U자예요, 이거는. 그래서 umlaut가 있는 U는 지금 나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우라고 발음을 안 하고 으라고 발음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제 강의실 수업 같으면 그 발음을 어떻게 내는지 입모양을 얘기해 줄 텐데 그게 지금은 좀 힘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X 뒤에 오는 U는 전부 우물라우트가 있는 U만 와요. 희한하게. 그래서 그럴 바에는 우리 한 가지 약속을 하고 그 우물라우트 표기하지 말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쉰수라고 발음을 합니다.
신속 한자어를 중국어를 처음에 배울 때는 어려워하지만 여러분이 2학년상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이 중국어 책에서 보는 그 단어가 우리의 한글에 그대로 있음을 발견합니다. 왜? 우리는 한자를 공용 썼던 시절이 있었죠. 세종대왕이 15세기에 한글 만들기 전에는 한자어를 쓰는 한자를 빌어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일상 용어 중에도 한자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놈의 한자 단어를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 어휘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다가 이걸 선생님이 지금 이거 한글식으로 읽으면 신속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해석을 해줄 필요가 없어. 신속하게. 그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중급을 넘어섰으니까는 이 중국어 어휘 문장을 보면 이거 한글 발음으로 읽으면 뭐지? 이런 생각 해보시기 바랍니다. 迅速跻身于法国无士大富翁之列. 자, 지선인데 선 이건 뭐 글자 쉽죠.身体, 몸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이렇게 오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야. 등산할 때 그 등하교 할 때 그 등자처럼. 그죠? 그 자기의 신속하게 자기의 몸을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위로 올려놨는데 어디인지 장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지선 위 할 때 그 위가 이게 장소를 나타내주는 전치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디 어디에가 되는 거예요. 그 몸을 어디 어디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딘가 봤더니 파구어 프랑스의 우스다 50대 후왕, 후왕은 부자 할아버지, 부자라는 뜻이죠. 그 웡 하는 거는 하라비 웡자입니다. 우리 발음으로는 옹이라고 발음하죠. 그래서 80노옹 그런 뭐야? 80 먹은 나이 드신 할아버지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대 후왕이니까 50대 부호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선, 즉 50대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成为一位年轻的媒体大亨 그리고 成为무엇이 되었습니다. 뭐가 됐나 봤더니 2회 한 명의 젊은 따흥 이거는 보스, 거물 그런 뜻이 되는 거야. 한 명의 젊은 거물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50대 부자가 됐으니까 거물 취급 받았겠죠. 근데 어디에서 거물이 됐나 봤더니 메이티는 뭐죠? 매스컴. 즉 50대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 나이가 최소한 또 50, 60은 70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젊어요. 30대예요. 그럼 매체에서 어때요? 와, 이 사람 젊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 하고 관심 많이 가졌겠네요. 그러니까 계속 인터뷰를 하고 그랬겠죠. 그런 의미에서 메이티 따흥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부싱, 아하, 불행하게도 불행, 그렇죠? 부싱, 불행하게도 타인 환상, 그는 어떠한 병을 앓고 있었기에 환부할 때 그 환자죠. 어떤 부위에 상처를 갖고 있었는가 하면 지엘리에시엔아이 전립선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거 우리말로 읽으면 전열선이에요. 우리는 전립선 그러죠. 세울 립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벌려놓은 열자를 쓴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전립선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지우 빠년 1998년에 짜이유엔 병원에서 여기에서 이 짜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는요. 뭐라고 할까요? 본문 중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위죠. 그 위에서 셋째 줄에 있는 위, 장소, 시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1998년 어디에서 짜이유엔 의원에서 병원에서 취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대 부호, 젊은 부호가 죽었습니다. 이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뭔가를 남겼기 때문에 이게 기사화가 된 거죠. 타 취시 후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法国的一份报纸
看到了他的一份遗嘱. 프랑스의 报纸 신문을 나타내는 양사로서 一份일이 된 겁니다. 한 신문이 刊登了 기사를 실었습니다. 출간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목적어 他的一份遗嘱. 그의 한부. 이주는 우리 발음으로 읽으면 유촉이에요. 유촉. 삼국지 같은 데서 나올 수 있는 말인데, 유는 뭘 남기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촉은 부탁하다, 당부하다, 의뢰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촉부, 그런 말 쓰죠. 그래서 이주 그러면 남겨서 이러이러한 것을 부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유언장,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50대 부호, 젊은 부호의 유언장을 실었습니다. 在这份遗嘱里他说, 그 유언장에서 그가 말하기를, 중국에서 이 콜론은 앞과 뒤가 같다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 뒤에 반드시 직접 화법의 문장을 인용을 합니다. 我曾经是一位穷人. 나는 曾经 일찍이, 예전에는 일찍이 是一位穷人, 빈궁한 가난한 사람이었지요. 在以一个富人的身份跨入天堂的门槛之前, 그러니까 在什么什么之前, 그렇죠? 나는 뭐뭐 하기에 앞서서,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뭔가 봤더니 이 뭐뭐로서죠. 뭐뭐를 가지고 뭐뭐로서 한 명의 부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거 후렌의身份, 한 명의 부자 신분으로 콰루, 루는 어디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콰는 한 발은 이쪽에 있고 한 발은 저쪽에 있다. 과도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콰구어치에, 그럼 뭐예요? 콰구어치에, 저쪽 나라에 한 발을 들이댄 기업이래. 뭐예요? 다국적 기업을 얘기하겠네요. 그렇죠? 그럴 때 쓰는 이 콰자입니다. 어디에 발을 디디는, 어디에 발을 디디는가 봤더니 티엔탕, 천당, 하늘나라, 천당의 먼칸은 문지방이에요. 문턱. 천당 문턱에 발을 디디면서 바로 직전에, 이제 죽어야 하늘나라 문턱을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남겼다는 얘기죠. 워바, 이 바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게 느닷없이 앞으로 나왔던 얘기는 목적어를 앞으로 끌어내주는 그런 개사 역할로 나왔을 겁니다. 나는 나를 청외 무엇이 되다, 무엇이 되게 한 후ren, 부자가 되게 한 미죄, 비결, 미죄, 그냥 읽었어요 선생님이 한글로. 비결을 留下,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 문장은 어때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죠. 그리고 목적어가 나오죠. 영어식으로 하면 삼형식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어와 영어는 어순이 똑같다, 이런 얘기 또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를 쓰지 않고 이 목적어를 굳이 앞으로 이렇게 뺐을까요? 왜 뺐을까요? 왜 빼요? 빼는 이유가 뭐예요? 골치 아프게. 강조하려고? 강조죠. 맞았어요. 나 먹었어요, 밥. 나 하고 있다니까요, 공부를. 난 좋아해요,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국말의 어순에 맞아요, 안 맞아요? 한국말 어순에는 안 맞잖아요. 나는 밥을 먹어요. 나는 공부를 해요. 을 목적어가 앞에 오고 나서 동사가 와야 이게 한국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나 먹었어요, 점심밥. 나 읽었어요, 중국어 책. 나 보았어요, 그 영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주의가 집중되지 않던가요? 주의를 집중한다, 즉 강조한다라는 의도로 일부러 문장을 도치시키는 겁니다.
중국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자문을 써서 이 사람이 지금 강조를 하느라고 만들었어. 자, 내가 부자가 된 그 비결을 너희들에게 남겨주마. 谁 누군가가 若 만약에 능이 뭐뭐하다입니다. 통과 무엇을 통과하다 지나가다라는 겁니다. 회다 대답을 통과할 수 있다면 어떤 대답인가 봤더니 동격으로 穷人最缺少的是什么? 가난한 사람이 가장 결핍할 때 그 결자 가장 부족한 모자라는 게 뭐지?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통과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차이중 차이는 뭐죠? 차이 칸 guess who 난 누구게 그러는 겁니다. 추측을 통하여 뭘 알아맞추다 할 때 우리가 차이라고 합니다. 이 중은 뭐예요, 그러면? 중은 왜 있어요? 이 중은 수로 뒤에 나와서 결과 보호가 됐어요. 이 가운데 중자가 결과 보호가 되면 어떤 뜻이 되던가요? 결과 보호는 뭐냐면 앞에 있는 수로 그 동사의 행위 결과 어떻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걸 우리는 결과 보호라고 하는 거지요. 자, 활을 관역에 쏘았습니다. 명중했습니다. 명중했습니다. 이러죠. 이럴 때 중자 썼잖아요. 이때 명중했다라는 건 뭐예요? 관역의 한 복판에 화살이 날아가서 박혔다라는 얘기잖아요. 즉, 이 가운데 중자가 결과 보호로 오게 되면 그 앞에 있는 동작의 결과가 원하는 바대로 그대로 적중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중 하게 되면 뭘까요? 알아맞춘 것이 적중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즉 정확히 알아맞힌다라는 거예요. 我成为富人的秘诀 내가 부자가 된 그 비결을 알아맞출 수 있게 된다면 이때 이 타는 누굴까요? 이때 이 타는 그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내가 낸 문제를 맞힌 그는 지향 장차 장래의 이제 미래 시제를 이끄는 말이죠. 능히 드어다오. 이 다오도 결과 보호입니다. 드어는 뭔가를 얻을 득자죠. 얻고자 한 바가 다오. 그 목적에 도달했다라는 거야. 즉 손아귀에 쥐게 된다라는 거야. 그는 손에 쥘 수 있게 될 겁니다. 뭐를 손에 쥔다라고 할까? 목적어를 보니까 我的祝贺 나의 축하를 획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줄표가 쭉 있죠. 이 줄표는 무슨 뜻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즉 그런 뜻이죠. 구두 부호입니다. 즉 我留在银行私人保险箱内的100万法郎 즉 내가 리우자에 어디에 남겨두었다. 은행, 私人保险箱 개인 보험 상자 그 트렁크에 남겨둔 100만 프랑을 갖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 앞에 부분을 뒤에서 후치 수식하네요. 将作为睿智的揭开贫穷之谜的奖金 아하 마지막에 什么什么的奖金 그랬죠. 그러니까 더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 마지막에 있는 더 뒤에 있는 지양진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지양진은 곧 이바이완 파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바이완 파랑 즉 루이즈라는 말이 있죠. 루이즈 이거 우리 발음으로 읽으면 뭘까요? 루이즈 예지예요. 예지. 지혜로운 멀리 내다보는 지혜를 우리가 예지라고 하죠. 그 루이즈더니까 멀리 내다보는 그런 예지롭게 지혜카이 지혜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여러보다 여러 번 지에 카이 그 열었더니 열려져 있는 상태로 있을 때 우리는 결과보호로 카이를 씁니다. 열어 젖힌 뭐를 열어 젖혔는가 했더니 빈치용 쯔미 그 가난했었던 그 수수께끼 그거를 열어 젖히는 그 상금으로 100만 프랑을 받게 될 겁니다. 也是我在天堂给予他的欢呼与掌声 也是 또한 역시 내가 在天堂 천당에서 이 짜이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이 어조사, 개사 혹은 전치사는 뒤에 중, 상, 즈, 리, 네 등등 여러 가지가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단어 하나로만 나오면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냥 천당에서 지위, 보세요. 거기 병음으로 개이위라고 안 해놨어요. 이 앞에 있는 이 급자가 혼자 있을 때는 개예요. 타 개이워 이번수 그는 나에게 책 한 권을 줬습니다 할 때는 선생님이 개이, G-E-I로 발음을 하죠. 그런데 뒤에 위가 올 때는 개이위가 아니라 지위로 발음합니다. 타더 그에게 보내는 환호와 박수소리, 장성, 박수소리를 받게 될 겁니다. 一周刊出之后有18461个人寄来了自己的答案 그 유언장이 신문에 발표된 이후로 18,461명이 寄来了 붙여왔습니다. 편지를 붙여왔습니다. 自己的答案 자기의 답안지를 보내왔습니다. 这些答案 이 시에는 양사죠. 불특정 양사입니다. 이 많은 답안들은 우화빠멀 형용사 수로문이 된 겁니다. 우화빠멀 그러면 관용적으로 꽃이 5송이가 있고 문이 8개가 있구나. 우리가 사통팔달 그러죠. 수원을 사통팔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갈래로 동서남북 여러 갈래로 길이 나 있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사통팔달이라고 하면 여기서 우화빠멀은 이것저것 다양하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이들 답안은 엄청나게 종류가 많았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잉여, 찐여. 조용남의 화개장터라는 그 노래 있죠. 화개장터라는 노래 들어봤나요? 화개장터가 열리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가 맞닿은 접경 지역이 있대요. 화개장터 이런 노래 있잖아요. 있을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그런 노래 가사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잉여,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은 찐여, 다 있다. 있어야 할 것은 다 있습니다. 즉 뭐예요? 상상, 추측해 볼 만한 답들은 다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우화빠멀 한 그 18,461통의 답안에 보니까 绝大部分人认为绝大部分 대부분 绝 절대적으로 대부분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认为 여깁니다. 穷人最缺少的 가난한 이가 가장 결핍한 것, 부족한 것은 当然是 당연히 金钱了 돈이다. 金钱 금전 돈이지요. 有了钱 돈이 있고 나면 돈이 있다면 就不会再是穷人了 다시는 가난뱅이가 되지 않을 거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로또 맞은 사람들 죽는 날까지 부자로 산대요? 그렇지 않죠. 퍼센테이지가 들쭉날쭉하기는 하지만 로또 맞은 사람의 절반 이상은 로또 당첨되기 전보다도 더 비참한 생활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대요. 돈이 있다라고 해서 끝까지 부자로 남지는 못하는 모양입니다. 另有一部分人认为 또 다른 일부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穷人之所以穷最缺少的是机会 자, 거기에 선생님이 穷人之所以穷 이런 문장을 써놨어요. 어쩐지 껄끄러워요. 여러분들은 穷人之所以이 세 글자가
한 단어로 쓰였는데 아 왜 이래 이거 그냥 所以 이렇게 해버리면 말거를 왜 之所以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지? 이거 해석하기 애매한데?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자, 所以가 나오는 구문 뭐가 있죠? 所以 빰빰 因为 A 그렇죠. 因为 A 所以 B 이런 구문이 있잖아요. A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 하다 그럴 때 因为 A 所以 B 이렇게 써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하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뭐뭐 했어. 왜냐면 이런 문장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결과를 인과관계를 얘기할 때 결과를 앞에 도와주고 싶을 때 쓰는 기법이 바로 이之所以예요. 그죠? 이 즈는 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고어체에서 주격 보호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누구 가도 됩니다. 그래서 지용은之所以 지용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졌다. 그렇다면 最缺少的是机会 가장 결핍한 그 원인은 机会 기회였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가난했을 뿐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因为没有机会他所以成为穷人了 이런 문장이 되어야 할 건데 앞뒤 결과와 원인을 바꿔 쓴 겁니다. 이 之所以라는 문장은 穷人之穷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것은 是穷在被时上面 그 가난이라는 것이 在什么什么上面 어디 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딘가 봤더니 被时 그 가난이 被时에 있대요. 가난의 이유가 被时래요. 被时는 뭘까요? 被는 뭐죠? 被라는 글자는 뭐예요? 被는 등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죠? 背包 뭐죠? 명사로서 背包 그럼 뭐예요? 등에 지는 주머니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갖고 다니는 색, 배낭을 얘기하는 거죠. 背包 그죠? 아, 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위배하다, 배신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아니 등이라는 뜻이었는데 웬 배신자? 뭘 위배? 왜 이런 뜻이 나오지? 이 글자에서 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등을 돌렸어. 그 둘은 등 돌렸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서로 제 갈 길 갔다. 등을 졌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관계가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배신, 위배 이런 뜻을 쓸 때도 이 글자를 써요. 그 다음에 시는 뭐예요? 시간, 시세, 트렌드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시세, 트렌드를 위배했다. 아, 지금은 다들 금을 사는 시기인데 금을 안 샀어. 은을 샀어. 그러면 가난해지지. 그 시세를 잘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난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답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又有一部分人认为 또 다른 한 축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穷人最缺少的是技能 가난한 사람이 가장 부족한 건 아무래도 技能 기능, 기회, 테크닉, 기술 자기만 할 수 있는 이런 거 없는 거야. 一无所长所以才穷 一无所长 이거 중국어에서 많이 나오는 구문입니다. 수어, 장은 수어는 뭐뭐 하는 바죠. 창은 뭐죠? 장도안, 길고 짧다, 길다, 장점이죠. 장기죠. 장점인 바가 이유 하나도 없다. 남들보다 뛰어난 점이 하나도 없다. 남들보다 뛰어난 지능, 테크닉, 기술, 기회가 하나도 없다. 所以 그래서 才穷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가난해. 有一技之长才能迅速致富 한 기술 아주 장점이 되는 남들이 못 가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才能 비로소 迅速致富
신속하게 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 정말 지적재산권 있으면 부자 될 수 있겠네요. 还有的人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穷人最缺少的是 가난한 이가 가장 결핍한 것은 帮助和关爱 帮助 도움과 남의 관심 사랑이에요. 是漂亮 때로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우면 부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름답지 못해서 가난하다라고 생각했대요. 是名牌衣服 명품 드레스가 없었기 때문에 가난하대요. 是总统的职位等 대통령의 직위 이런 게 없어서 가난했대요. 정말 우화빠물 다종다양한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在这位富翁去世周年纪念日 이 부자 젊은이가逝世, 아까는 취시 그랬죠. 우리가 서거하다 할 때 그 서자예요. 서거하다. 逝世, 세상을 떠난 周年 1주년 기념일에 他的律师和代理人 그 죽은 이의 변호사와 대리인이 在公证部门的监督下 공정부문의 감독하에 打开了银行内的私人保险箱 그 은행에 맡겨두었었던 개인 보험 상자를 打开了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公开了 공개했습니다. 他致富的秘诀 그가 부를 쌓게 된 비결을 그 부자는 认为 여겼습니다. 즉 穷人最缺少的是成为富人的野心. 가난한 사람이 가장 부족한 것은 부자가 되겠다라는 成为富人的野心, 야심, 야망, 그런 욕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所有的答案中所有 모든 이런 뜻이죠. 모든 답안 중에 有一位 한 명이 있었습니다. 年 나이가 仅9岁的女孩 나이가 기껏해야 겨우 9살인 女孩 여자아이가 猜对了 제대로 그 답을 맞추었습니다. 为什么 어째서 只有这位9岁的女孩想到穷人最缺少的是野心 아니 어째서 겨우 이 9살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가 想到 생각해냈을까요? 생각에 도달했을까요? 가난한 이에게 가장 결핍된 것은 야심입니다. 라는 답안을 어떻게 9살짜리가 유일하게 18,000명 중에 얘가 맞췄을까요? 점점 더 재밌어집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